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내용은 챗GPT를 활용하여 일하는 능력을 1000%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챗GPT의 실력은 확실히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논하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챗GPT의 활용과 관련된 효과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챗GPT는 우리가 묻는 질문의 품질에 따라 답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종종 좋은 답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챗GPT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개발자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챗GPT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GPT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챗GPT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능력치를 1000% 끌어올리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술 소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로샷보다 퓨샷으로 질문하기. 두 번째, 제로샷 추론 기술 적용하기. 세 번째, 퓨샷 추론 기술 적용하기. 네 번째, 롤플레잉 역할 지정해주기. 다섯째, 인격체처럼 대하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첫 번째 기술은 제로샷보다는 퓨샷의 질문으로 챗GPT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제로샷의 경우 사용자가 비행기라는 단어만 입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로샷을 활용하는 챗봇은 이를 질문으로 해석하고 비행기에 대해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예를 들어 비행기의 원리, 비행기 종류, 비행 스케줄 등 특정 주제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퓨샷 기술은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 역사에 대한 스터디 계획을 짜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면 챗봇은 이에 따라 미국 역사에 대한 스터디 계획을 제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미국의 독립 전까지의 역사를, 둘째 주에는 미국 독립전쟁을, 셋째 주에는 내전 시기를, 넷째 주에는 20세기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문장을 입력하여 원하는 답변의 형태를 알려줍니다. 그 후에 사용자가 영국이라는 단어만 입력했다면 챗봇은 이전의 미국 역사에 대한 스터디 계획 짜기와 유사한 문맥을 이해하고 영국 역사에 대한 스터디 계획은 첫 주에는 로마 제국시대부터, 둘째 주에는 튜더 왕조를, 셋째 주에는 산업혁명 시기를, 넷째 주에는 20세기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라는 답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처럼 퓨샷은 사용자가 제공한 문맥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두 번째 기술은 제로샷 체인 오브 토츠 기술을 적용하여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더 나은 추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가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챗GPT에게 가장 좋은 산책 코스는? 라고 물어봅시다. 이전에는 특정한 장소를 언급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 챗GPT가 스스로 산책 경로와 장소를 고려하면서 더 나은 답을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챗GPT가 주변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고려하여 최고의 산책 경로를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로샷으로 챗GPT가 예시 없이도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세 번째 기술은 퓨샷 체인 오브 토츠 기술을 적용하여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더 나은 추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챗GPT는 답변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을지 추천해 줄래? 라는 질문에 챗GPT가 단순히 책의 제목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Chain of Thoughts를 활용하여 더 풍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해당 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다양한 장르나 작가를 고려한 추천 목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추천에 대한 이유나 독자들이 그 책을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챗GPT는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을 통해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네 번째 기술은 롤플레잉 역할 나누기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특정한 역할이나 페르소나를 할당하여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챗GPT에게 너는 음식 전문가야 라는 역할을 부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챗GPT는 음식과 관련된 질문에 더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오늘 저녁으로 뭐 먹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챗GPT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챗GPT에게 너는 음식 전문가야 라는 역할을 부여한다면 챗GPT는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음식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으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챗GPT가 특정 주제나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섯 번째 기술은 사람처럼 대하기입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에게 사람처럼 지시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고 유도하여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공지능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 오늘의 일정을 알려줄래? 와 같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여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최고의 조언자야.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의 조언을 해봐.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무조건 가장 좋은 답변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답을 내어줘. 와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오답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짜는 경우에는 여행 일정, 목적지, 교통수단 등을 먼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사용자는 챗GPT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종종 좋은 답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챗GPT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챗GPT를 더 잘 이해하고 10배 실력을 올리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